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지난 5월부터 걱정도 많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많으셨죠. 3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첫 코너에서는 그 내용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방향, 입법 전망대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변이가 잘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 특징을 갖고 아직 어떻게 전염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명확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망자와 180명이 넘는 확진자들, 그리고 많은 격리자들과 국민들의 고통까지. 감염 의심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 공개 안 된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번 사태를 거름삼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동판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는 업무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68세 남성. 그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5월 20일. 이후 180명이 넘는 확진자와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2달 가까이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르스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2012년부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나타나 201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사스보다 전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대증요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되게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세균성보다 훨씬 입자가 작고 생존 능력이 세균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특히 RNA 바이러스라고 해서 변이가 잘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 특징을 갖고 저희 인간에게 왔을 때 아직 어떻게 전염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경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 비해서 주의 깊게 더 앞으로 연구를 하고 이 치료법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백신 개발이 쉽지가 않은 이유는 RNA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쉬운 문제 때문에 백신 개발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더 주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능력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또 조기에 종식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컨트롤타워 부재와 병원 간, 병원 정부 간 소통의 문제가 꼽혔고 또 뒤늦은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확진자가 60명을 넘었던 지난 6월 7일에야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초동 대응 단계에서 정보 공개가 지연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 공개가 됐으면 병원과 의료계에서는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즉 병원 감염 관리 시스템을 작동했을 겁니다. 이런 정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될 수 없었고요.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감기 폐렴하고 동일합니다. 확진 검사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밀접 접촉자 혹은 감염 의심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 공개 안 된 점이 계속적으로 여타 의료기관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빠른 확산세를 막아내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했던 점도 꼽힙니다. 역학조사관은 특정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역 대책을 세우는 전문가로
이번 메르스 사태 역학조사에 동원된 인력은 총 34명인데요. 예방 예약을 하는 역학 전문가들이 저희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력을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3년 복무를 하는 중에 2년 정도의 트레이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성이 좀 의심이 되고 실제로 역학 전문가를 한 2분 정도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DC 같은 경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인력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됐다. 그 밖에도 규격화된 음압 격리병동의 부족, 면회나 방문 등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병원 내 출입 문화, 또 환자 한 명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 쇼핑과 응급실 과밀함이 장기 체류도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려진 그런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위해서 응급실로 간 것이죠. 응급실에서 이 환자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입원이 쉽게 안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응급실의 그 과밀화 현상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의 커패시티가 100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은 100 이상이고 최고 170까지 되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보호자와 방문자들까지 하면 가히 응급실이 굉장히 붐비는 장소로서 감염병이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는 거기서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의료 체계에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노출했는데요. 언제 또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사태로 지적된 부분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회 역시 분주히 법률 정비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결과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메르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수십 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되고 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격리되는 그야말로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그 메르스법이 일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정보의 공개와 공유 그리고 협조를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감염병 정보가 확산될 때 정부가 감염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경유한 의료기관, 이동 수단, 이동 경로, 접촉한 사람들의 범위 등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예방과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메르스를 새로운 신종 감염군으로 명시해서 법에 포함시키도록 했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습니다. 우선 문제가 됐던 정보 공개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 시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병원 간 및 국가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역학조사관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해 향후 역학조사관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역학조사관이 갖는 권한도 크게 강화돼 위험 장소 폐쇄, 일반인의 출입 금지 등 통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등 인적사항,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체적 체계를 구축한 이번 법 개정.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남은 과제들을 들어보면서 또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고 감염병 관련 전문 병원이나 연구병원의 설립 문제도 제외됐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일단 발생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감염병이 다른 병실에 확산되지 않는 음압 격리 병상이 필요합니다. 네, 음압 격리 병상이 국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혹은 권역별, 지역별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있지만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심층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가피한 감염병이 발생했는데 방역이 잘 안 돼서 의료기관이 또 혹은 국민이 받는 피해 보상을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손실 부분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또 공평한 그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 이게 빠르면 또 7월 중에 심의를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 통제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 원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방제와 감시 등 감염병 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CDC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어떤 타 부서보다도 제일 위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거기에 내려가는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미국에도 메르스가 갔지만 환자 2사람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에볼라가 갔을 때에 그 에볼라에 관계되는 것이 CDC가 개입하면서 그 제재를 경찰력 동원하고, 그다음에 의료인 동원하고, 역학조사관들 동원하고, 정부 요원들 동원하고,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고 또 우리나라 현실도 들여다보면서 체제를 한 번 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로 분리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보건과 복지를 우리가 같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보건이 분리되지 않고서는 이런 건강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감염병은 더군다나 아주 드물지만 한번 나타나면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고 경제적 손실을 또 안기기 때문에 다른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훈련도 미리 해야 되고 그 시설도 미리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 많은 희생을 겪고서 얻게 된 감염병 대비에 대한 교훈. 반짝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와 입법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부터 잃은 것도 많지만 이런 귀중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다시는 감염병에 의해서 전체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다함과 함께 국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으면 공항에서부터 항만에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평소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또 정부에 적절한 또 피드백을 줘서 정부 정책이 잘 가도록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민이 희생되고 또 생명을 잃고 또 재산적 손실이 없도록 여야 할 것 없이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도 이번 메르스 사태로부터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잘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와 국가 간의 교류 확대로 인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따라서 새로운 감염병의 유입 확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메르스법의 토대 위에서 우리 보건 의료 시스템의 미비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하고 또 대비해 다시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